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조정식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란 운운하는 이야기,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당대표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국민의힘의 뉴스는 전부 징계입니다. 헬마 라이브의 썸네일이 징계 스칸이었어요. 잘 지었다. 예, 아무튼 이게 다 징계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최하 정족수라고 합니다. 3명. 윤리위원 3명이 징계 개시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진숙 방통위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두 명이서 진행했던 것과 지금 같은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던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당권파 비당권파 싸움 되게 오래됐고 당내에서는 이제 친한계 소위 얘기하는 대한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을 좀 이제 쫓아내고 싶어하는 건데 일정 정도의 이제 빌미를 준 흔적은 좀 보여요. 이를테면 조경태 의원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멱살 권영진 선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좌관을 파견했던 진종호 의원,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멱살은 폭력이니까 이거를 당이 묵과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당의 보좌진을 파견했으니 이건 해당 행위인 것이고, 당론으로 박덕흠을 부의장으로 찍기로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은 조경태에 대해서도 또 이제 징계를 하죠. 이런 명분은 있는 거다. 다만 다 묶어보니 친한계네, 다 묶어보니 비당권파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찍어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적극 반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국민의힘 내부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현명한 유권자들이, 특히 영남의 유권자들이 진보 보수 양날개 차원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지난 그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들 잘 정돈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치 좀 한번 해봐라고 살려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자기들끼리 분탕질을 하면서 결국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빠지고, 그리고 보수 유권자 저 사람들은 안 되겠네, 완전히 영원한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 들여다볼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것 같아요. 징계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쵸.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서 징계하는 거 하고 정당에서 하는 거가 자율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당에 정과 자기네 당원 당규 같은 거를 크게 위배하지 않았다면, 그 지난번에 김종혁하고 배현진이 가처분 이렇게 인용된 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면 앞으로는 저는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사실 법원이 정당일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은. 브레이크 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뜻이, 아니면 윤리위원장 윤민우 그 사람들의 뜻이 확고한 이상 그냥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멱살을 왜 잡아요? 아니 그 권영진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잖아요. 알죠. 대구 시장도 하던 양반이고. 원래 약간 다혈질이에요? 원래 밀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밀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그건 밀린 게 아니지. 터치 이후에 확 넘어지는 장면은 우리가 봤지만, 멱살 잡은 거는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를 준 것 같아요. 거리를 안 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권영진 의원은
제명 비슷한 수준의 출당 당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당할 것 같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대한가미래라는 그 비당권파들의 네. 모임. 그러니까 이게 초재선들이 중심인데 사실 권영진 의원은 뭐 선수론 재선입니다만 네. 대구시장을 뭐 연임하기도 했었고. 두 번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 이력으로는 제법 큰 인물이고 네. 대한가미래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권영진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조경태, 진종호 등도 징계라는 걸 스타트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슈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동혁 빌미를 대표, 줬다. 예, 장동혁 대표는 계속 막 어디 올림픽공원 가는 것도 이슈를 좀 해보려고 아니면 주제를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멱살을 잡아버려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 고맙다야. 예. 네가 멱살을 잡아주나 이래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거리를 주는 거고 저는 이 징계 열차를 막을 방법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는 예전에 딴 데서는 한 2월까지 가겠네 이랬는데 예. 8월까지 다 채웁니다. 근데 막상 이런 식으로 멱살 잡힌 사람들이 고소한다는 얘기는 안 했죠. 폭행죄. 예. 고소- 징계만 한다는 거예요? 징계만 한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심지어 딱 필요한 정점식 것만. 원내대표는 선처를 원한다라는 예. 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장면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앞서 제가 그 헬마라이브 썸네일이 징계스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사장남천동이었다고. 어차피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바로 잡아달라고 댓글이 헬마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 거예요. 알았어요. 예, 미안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막 별걸 다 하네. 헬마가 딴 사람이가. 자, 그 얘기는 오늘 세 분한테는 이제 못 여쭤봐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이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나왔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에게 닥치는 하나의 영향력 397억이라는 선거 보조금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네. 요 상황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국힘이 재산이 1,000억 원 넘게 있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 갚아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허위여야 되고요, 사실이어야 되고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세 개를 재판부가 너무나 꼼꼼하게 짚었어요. 이게 왜 허위인지에 대해서, 이게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에 대해서 이건 뒤집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법원까지 쭉 가면 확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나오는 표현들로 1심 판결들이 쫙 채워져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 400억 마련해야죠. 이건 이제 빼박이다. 네, 되게 이거는 어쩔 수 아파. 없어요. 되게 아픈 게 네. 시간이 뭐 끌어진다 하면 고통만 길어질 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 대표 시절 때, 경기지사 시절 때 그 강제 입원 사건, 예. 그 거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토론의 과정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들은 좀 이해해 줄 여지가 있지 않느냐 등등의 이제 법리가 형성돼 가지고 저는 합의체 판결을 나온 거거든요. 네. 윤석열 지금 건진이나 저 윤우진 그 이남석 변호사 얘기는 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간명해요. 가는 토론회에서 몇 번 넘어오는데 내가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간 흘러가면 무조건 확정되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윤석열이는 상관없죠. 웃겠죠. 무기징역이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마시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끌고 들어온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윤핵관. 네. 그 얘기가 지금 뭐 사람 이름은 언급 안 하고 있지만 뭐 우린 들으면 대충 알 것 같은 지금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보수지들이 마치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직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소위 얘기하는 윤희 동시 재거론 뭐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똑같이 민주당도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윤이나 이나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논리를 세워서 설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조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하면은 유죄고 뭐 토론회에서 밝히면 무죄냐 뭐 이걸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징하게 저 변호사 소개시켜줬습니까? 라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의 질문에 소개시켜줬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한상진은 한 3-4가지 질문을 했는데 혼자 막 다 얘기를 해요. 전체 뭐 29분짜리 녹취 가운데 몇 마디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자기가 다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범죄의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내용만 종합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이거랑 본인이 재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뭐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뿐만 아니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마치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트리밍을 해서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전혀 별개의 사건을 동등한 사건으로 놓고 마치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뭐 그 법논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적합한 주장은 아니다라는 맞아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윤석열, 한동훈을 데리고 들어온 윤핵관을 지탄하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의원 얘기가 지금 필리버스터 하겠다.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지금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줄 것이냐? 안 안 받아주죠, 당연히. 당연히. 이런 걸 왜 기사를 쓰고 있을까요? 왜 기자들? 왜 국민이 그리고 마크맨들이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 마크맨들이 예전에 국힘 때 했던 기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거기서 근데 언플 말고는 지금 사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디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상임위도 외통이거든. 외통이고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사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입니다. 어제 그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고 뭐 이게 지금 시끄러웠고 뭐 여러 그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뭐 엄청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의석수로만 생각해 보자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이상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뭐 저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라서요. 필리버스터를 굳이 또 하겠나 싶어요. 통과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가 나라 생각하기보다는 좀 망하길 바라는 느낌이니까 아마 제 생각 좀 개인적 생각입니다. 굳이 필리버스를 통해서 막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네. 근데 지금 어찌됐건 국회 상황을 보자면 30일 이후에는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쭉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 내부망에 범죄자 야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아주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등등등.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지금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선민의식. 검찰은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지금 중수청, 공소청 나누는 과정에서도 결국 수사 인력들을 경찰로는 못 가게. 우리는 경찰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 계속 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가 지금 우리가 뭐 지금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하여튼 뭐 경찰이 잘하나 보자 이런 조롱의 이런 그 언사를 내뱉는 건데 정말 부적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들이 개혁 대상이라는 걸 맞아요. 이제 사실은 자인한 부적절한 거죠. 정도가 아니고 알라합니까? 알라합니까? 아이고야 가짜나서 진짜 야호해라 그 산에 가서 정신 좀 차리셔. 그러네. 야호는 산에 가서 해야지 왜 이 저기 뭐야 검찰 야호 내부망에서 거제 야호하고 야호는 있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영 야호인가? 야해 르센느. 야호를 산에 가서 하라는 이 두 분을 보니까 이제 아재 르센느 통영인가 어딘 가서 르센느 야호했노? 아니고 리센느? 아 죄송해요. 아니 근데 뭔 저는 야호인데? 어디 도시 야호인데? 거제예요.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철부지라서 역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다 떠나서 최근에 최영중 사건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그냥 기각해 버린 거잖아요. 통신영장도 그렇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당신들은 개혁 대상이야 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 대세는 꺾이지 않아요. 이미 잡혀 있어요. 검찰이 얼마나 그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냐 면 지금 사회적 약자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에 7대 범죄 지금 가져갔잖아요. 정권 송치 가져갔잖아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들은 정권 송치에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다 들여다볼 인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장애인 학대라든지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이런 거 가져갔잖아요.
이제 제가 장애인 사건 같은 경우 많이 해요.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 학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 학대 플러스 학대, 그러니까 뭐 물리적 폭력 플러스 거기 사기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추가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추가되는 범죄들 다 같이 가져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범죄의 사실은 사회적 약자 범죄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형소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또 얻어냈어요 지금. 일부지만 이 7대 범죄 그 7대 사회적 약자 범죄라고 가져와가지고 이 정권 송치된 사건을 들여다보 이게 수만 건이거든요. 이거 들여다볼 인력 이제 유지하게 된 거죠 공소청이.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이제 그 중수청에 원래 중수청에 이제 검사도 안 가고 수사관도 안 간다. 누가 가냐? 그래서 중수청은 이제 흡사 제2의 공수처가 될 거다. 실제로 파출소 규모에 아무도 신청자가 없다. 이런데 실제 지금 행안부에서 중수청 이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취업 설명회를 다니면서 오라 이렇게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검찰 수사관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검사들도 중수청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7대 범죄에 대해서 그렇죠. 수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중수청이 이제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뭐 사실은 또 지나친 기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들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종의 특권이랄까요?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해진 법과 사회 분위기로는 못하겠지만 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어느 타이밍이 되면 뭐 예컨대 정권이 바뀐다든지 어느 타이밍이 되면 다시 한번 도모해 보겠다. 이런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과 해석들까지 나오는 게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 강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끔 견제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 하나 만들고 뭐 공소청, 중수청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여 뭐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종환 변호사 뭐 누차 얘기했지만 제도 정해지고 나면 계속해서 비어 있는 부분, 허점이 있는 부분 또 채워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뭐 이걸로 끝날 건 아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조롱성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 스스로들이 모자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 우리 박준 변호사의 이 표현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알라가. 죄송해요. 너무 어린이니? 미안해요. 혹시 못 알아볼까봐. 넌 어린이니? 그렇지. 누군가는 이제 글자로 쓴 걸 보고 이 사람이 저기 무슬림인가? 이렇게. 알라가 어린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짧게 요 얘기만 좀 할게요. 김현태라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내란 상황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라고 얘기했던 707 특임단 단장. 지금은 이제 선글라스 끼고 극우 선봉대에 서 있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특검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급들 이제 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당시 연루된 군인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인데, 그 무거워진 형량의 그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반성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 진짜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그 유족들이 만류하는데도 그 자기 동기 장례식장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뭐 방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에 세뇌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네. 아니 뭐 전환길 씨하고 같이 다니고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인천에 출마했잖아요. 그럴 때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다시 비상계엄이 터지면 그때 옷을 뭐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 쿠데타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댔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도 모자랄 판에 두꺼운 옷 입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총 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출마를 하며 극우의 유튜브랑 손붙잡고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폐륜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8년도 싸다 이런 생각이 유사한 형이 나올 것 같아요. 구형량 구형과 15에서 비슷하게 18 사이, 18년, 15년 그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웃어요? 발음 좋네요. 18년 구형했는데요. 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방송이 우리 박준 변호사가 다 살렸습니다. 어린이 너무 웃겼어요.
그거 한 번만 다시 해줘요. 너무 재밌다. 넌 어린이니? 네가 알라가. 이렇게 됩니다. 예. 아, 참. 예. 박준 변호사와 함께하면 늘 즐겁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됐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했던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 자격 박탈됐잖아요. 예, 맞아요. 어차피 형을 받았으니까. 네네. 예. 그거는 이제 변협에서 박탈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법상 법대로. 박탈이 네. 확인한 자동? 건 자동. 확인적 행위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 박탈을 안 하면 그 교도소 내에서 자기가 서면은 변호사로서 그럴 수 일을 할 있잖아요. 수가 예.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실형 중에는 그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거든요. 예. 그 법이 그냥 그대로 적용된 적용됐다?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변협에서 특별한 조치를 새로 한 게 아니고 법을 확인한 것뿐이다라는 네. 거. 그래서 어찌 됐건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직업은 네. 무직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평민, 죄수. 재수. 죄수. 네. 네. 죄수가 재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제 마음대로 네. 얘기해 본 겁니다. 꽃이다. 네. 꽃이다. 그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박지훈 변호사, 김정원 변호사, 장윤선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